뚱녀랑 결혼한다고? 미친 거 아냐? 저런 여자가 시집을 가다니 세상 참 많이 바뀌었네. 결혼식장을 가득 채운 조롱과 비웃음 속에서도 한 남자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 결혼을 실패작이라고 단정했습니다. 하지만 몇 년 후 그 웃음거리였던 부부가 마을의 중심에 서게 되었을 때 과거의 조롱은 부러움으로 무시는 존경으로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외모로 판단했던 사람들의 얕은 시선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시간이 증명해낸 놀라운 반전의 순간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여 앉은 정자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그 여자랑 결혼한다고? 할머니 하나가 혀를 찼습니다. 미친 게 틀림없어. 아무리 장가를 못 가도 그렇지. 옆에 앉은 아저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체격이 얼마나 큰데. 보기만 해도 답답해. 민수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도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습니다. 동네 슈퍼에서 과자를 사며 점주에게 말했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에 결혼식 올립니다. 점주 아주머니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정말로 하는 거야? 네. 민수가 돈을 내밀었습니다. 아주머니는 돈을 받으면서도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결혼식 당일 마을 회관에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하지만 축하하러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구경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저기 온다. 누군가가 속삭였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입구로 몰렸습니다. 정미가 하얀 원피스를 입고 들어왔습니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었습니다. 사람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당당한 걸음걸이였습니다. 와, 진짜 크네. 저런 여자가 어떻게 시집을 가지? 속삭임이 여기저기서 들려왔습니다. 정미는 그 시선들을 느끼면서도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민수가 정미 옆에 서자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더 커졌습니다. 저 남자 정신이 나갔나 봐. 나중에 후회할 텐데. 주례를 맡은 이장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조용히 해주세요. 하지만 수군거림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스마트폰을 꺼내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정미가 작은 목소리로 민수에게 말했습니다. 이래도 괜찮을까? 민수가 정미의 손을 꽉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상관없어. 식이 끝나자 사람들이 하나둘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축하 인사를 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대신 신기한 것을 본 듯한 표정들 뿐이었습니다. 민수와 정미는 마을 외곽에 있는 오래된 농가로 향했습니다. 비어있던 지 몇 년 된 집이었습니다. 지붕 일부가 낡아서 비가 새는 곳도 있었습니다. 여기서 살 거야? 정미가 집안을 둘러보며 물었습니다. 일단은 여기밖에 없어. 민수가 짐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고쳐서 살면 돼. 이틀 후 마을 단체 채팅방에 결혼식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댓글들이 줄줄이 달렸습니다. 진짜로 했네 키읔키읔키읔 저 집 1년도 못 갈 듯 내기 걸까? 민수의 어머니 순자가 아들 집을 찾아왔습니다. 정미가 차를 끓여내오자 순자는 받지 않았습니다. 밖에 나가지 마라. 순자가 정미에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모르니? 네, 어머니. 정미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순자가 민수를 따로 불러내 마당에서 말했습니다. 이게 뭐 하는 짓이야? 결혼했으니까 이제 와서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민수가 담배를 꺼내 물며 대답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얼마나 우스워하는데. 그건 시간이 지나면 조용해질 거예요. 순자가 한숨을 깊게 쉬었습니다. 정말 미련하기도 하지. 일주일 후 마을 경로당에서는 민수 부부가 주요 화제였습니다. 그 집 가봤더니 정말 말이 아니더라. 뭐가? 할머니 하나가 관심 있게 물었습니다. 집이 완전히 낡았어.
비도 새고, 아이고, 그런 데서 어떻게 살아? 그러니까 말이야. 저런 여자 데려와서 뭘 하겠다고. 마을 슈퍼에서도 비슷한 대화가 오갔습니다. 민수 요즘 안 보이네? 일 나간다고 아침 일찍 나가더라. 그 여자는 집에만 있어. 어디 나올 낯이 있나? 점주 아주머니가 혀를 찼습니다. 정말 답답한 일이야. 민수는 새벽 5시에 일어나 농장으로 갔습니다. 낮에는 다른 농장에서 일손을 도왔습니다. 밤에는 운송 일을 했습니다. 정미는 집 안팎을 정리했습니다. 텃밭을 만들어 채소를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과 마주치지 않으려고 일찍 나가서 늦게 들어왔습니다. 한 달이 지나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마을 게시판에는 여전히 비아냥거리는 글들이 올라왔습니다. 그 집 아직도 버티네. 언제까지 갈까? 내기 결과가 궁금하다. 민수가 집에 돌아와서 정미에게 말했습니다. 힘들면 말해. 정미가 설거지를 하면서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익숙해졌어. 하지만 정미의 목소리에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민수는 그런 정미를 보면서 담배를 깊게 빨아들였습니다. 마을에서는 이미 이 결혼을 실패 사례로 규정했습니다. 누구도 오래 갈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조롱은 일상이 되었고 부부는 점점 더 외로워져 갔습니다. 2달 후 마을 회관에서 중요한 회의가 열렸습니다. 농업 보조금과 인력 지원에 관한 논의였습니다. 이장이 명단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김철수, 박영호, 정태만. 민수의 이름은 끝까지 나오지 않았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민수가 손을 들었습니다. 저는 왜 빠졌나요? 이장이 서류를 뒤적이더니 대답했습니다. 조건에 안 맞는 것 같은데. 어떤 조건이요? 그게 복잡해서 나중에 따로 설명할게. 회의가 끝난 후에도 명확한 설명은 없었습니다. 민수는 농업기술센터를 찾아가 직접 문의했습니다. 제외 사유가 뭔가요? 담당 공무원이 컴퓨터를 보더니 말했습니다. 특별한 사유는 없네요. 선정 기준에 맞지 않았나 봅니다. 기준이 뭔데요? 그건 마을에서 추천을 받아야 하는데. 민수가 마을로 돌아와 이장을 다시 찾았습니다. 왜 추천을 안 해주셨나요? 이장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게 여러 가지 의견이 있어서. 무슨 의견이요? 그냥 다음 기회에 해보자고. 집에 돌아온 민수가 정미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보조금 지원에서 제외됐어. 정미가 설거지하던 손을 멈췄습니다. 왜요? 이유를 정확히 말해주지 않네. 정미가 수건으로 손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끼리라도 해야죠. 다음 날부터 민수는 더 일찍 나가고 더 늦게 들어왔습니다. 보조금 없이는 인력을 구할 수도 없고 장비를 빌릴 수도 없었습니다. 정미는 수확량과 지출 내역을 노트에 적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얼마나 수확했는지, 얼마나 들어갔는지 꼼꼼히 기록했습니다. 한 주가 지난 후 또 다른 문제가 생겼습니다. 마을 공동 창고 사용 순서에서도 민수의 농장이 계속 뒤로 밀렸습니다. 창고 관리하는 박 씨가 민수에게 말했습니다. 미안해. 다른 집들이 먼저 신청해서. 저번 주에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래. 그럼 다음 주에는 꼭. 하지만 다음 주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수확한 농산물을 보관할 곳이 없어 민수는 집 마당에 임시로 쌓아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미가 그 모습을 보며 말했습니다. 비 오면 어떡하죠? 비닐로라도 덮어야지. 민수가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며칠 후 더 큰 문제가 터졌습니다. 민수가 농장에 나가보니 옆 구역까지 다른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여기 제 땅인데요? 민수가 작업 중인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아, 미안. 임시로 쓰는 거야. 마을 유지 중 한 명인 정 씨가 대답했습니다. 언제까지 쓸 건데요? 한두 주만. 서류는 이장한테 확인해봐. 민수가 이장을 찾아갔습니다. 제 땅을 왜 다른 사람이 써요? 이장이 서류를 뒤적이며 말했습니다. 아, 이거 임시 사용 허가 났어. 제가 동의한 적 없는데요. 마을 회의에서 결정된 거야. 너도 참석했잖아. 그런 얘기 없었는데요? 있었어. 네가 못 들었나 보지. 집에 돌아온 민수가 정미에게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이게 말이 돼? 내 땅을 내가 못 쓰게 하다니. 정미가 민수를 진정시키며 말했습니다. 일단 서류부터 확인해 봐야죠. 정미는 그날 밤 이장에게서 받아온 서류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계약 내용과 실제 사용 구역이 다르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다음 날 정미가 민수에게 말했습니다. 서류에 문제가 있어요. 뭐가? 계약서에는 일부 구역만 쓴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더 넓게 쓰고 있어요. 민수가 그 서류를 들고 다시 이장을 찾아갔습니다. 이거 계약 내용과 다르잖아요. 이장이 서류를 대충 보더니 말했습니다. 그래, 실무자가 실수했나 보네. 그럼 바로 수정해 주세요. 그건 다음 회의 때 논의해 보자. 민수가 집에 돌아와서 순자에게 전화했습니다. 어머니, 이상해요. 마을 사람들이 우리를 대놓고 따돌리는 것 같아요. 순자가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말렸잖니. 무슨 말씀이세요? 그런 결혼을 하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순자가 며칠 후 민수네 집을 찾아왔습니다. 정미가 차를 내오자 순자가 말했습니다. 정미야, 너 때문에 민수가 고생하는 것 같다. 정미가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나요? 잘못한 게 아니라 사람들이 너희 결혼을 좋지 않게 보잖니. 정미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단 조용히 지내라. 괜한 일 만들지 말고. 순자가 나간 후 정미는 자신이 기록하던 노트를 다시 펼쳤습니다. 숫자들이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농장 수입은 계속 줄어들고 있었고 손실은 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정미가 민수에게 말했습니다. 이 기록 마을에서 확인해 보라고 하면 어떨까요? 기록이 뭔데? 수확량이랑 손실 내역이요. 민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한 일 만들지 말자. 어머니 말씀이 맞아. 정미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기록은 계속했습니다. 언젠가는 필요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3개월 후 마을에 낯선 차 한 대가 들어왔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온 실태 조사팀이었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가 차에서 내렸습니다. 김 과장이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농지 이용 실태 조사 나왔습니다. 이장이 당황한 표정으로 김 과장을 맞았습니다. 미리 연락을 주시지. 공문은 지난주에 보냈는데요. 김 과장이 서류 가방에서 파일을 꺼냈습니다. 임시 사용 농지들 점검해야 합니다. 이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신고가 들어왔어요. 계약 내용과 다르게 사용한다고. 마을 유지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김 과장은 조사 대상 명단을 읽었습니다. 민수 씨 농장도 포함되어 있네요. 정 씨가 급하게 말했습니다. 거기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곳인데 모든 곳을 다 봐야 합니다. 김 과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조사팀이 민수의 농장에 도착했을 때 민수는 밭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농장 운영하시는 분이죠? 김 과장이 민수에게 인사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운영 현황 좀 볼 수 있을까요? 민수가 당황했습니다. 현황이요? 수확량, 손실 내역 같은 거 말입니다. 정미가 집에서 나와 김 과장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기록해둔 게 있어요.
정미는 집으로 들어가 노트 몇 권을 가져왔습니다. 매일매일의 수확량과 지출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김 과장이 노트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이거 누가 작성한 거예요? 제가 했습니다. 정미가 대답했습니다. 굉장히 자세하네요. 김 과장이 노트를 더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수확량 대비 손실률이 마을 평균보다 훨씬 낮았습니다. 이 기록이 맞나요? 김 과장이 민수에게 물었습니다. 네, 정미가 매일 체크해서 적은 거예요. 부인이 농업 관련 일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정미가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습니다. 예전에 농협에서 잠깐 일한 적이 있어요. 김 과장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농협에서요? 어떤 일을 하셨는데요? 자료 정리 같은 거요. 정미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김 과장이 노트를 다시 펼쳐보더니 말했습니다. 이 방식대로 하면 효율이 상당히 좋겠네요. 별거 아니에요. 정미가 손사래를 쳤습니다. 조사팀이 다른 농지들도 둘러본 후 회관으로 돌아갔습니다. 김 과장이 이장에게 말했습니다. 임시 사용 계약 중에 문제 있는 것들이 몇 개 보이네요. 무슨 문제요? 이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계약 면적과 실제 사용 면적이 다른 곳들이 있어요. 정 씨가 끼어들었습니다. 그건 실수일 거예요. 실수치고는 너무 많네요. 김 과장이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일주일 후에 다시 와서 재점검하겠습니다. 조사팀이 떠난 후 마을은 술렁였습니다. 정 씨가 다른 유지들과 급하게 회의를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할 거야? 민순의 기록 때문에 문제 생긴 거 아니야? 그 여자가 괜한 기록을 해놨어. 이장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이미 조사관이 봤는데 어떡해. 그날 저녁 정 씨가 민순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민수야, 나 좀 보자. 민수가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오늘 조사 나온 거 말이야. 네. 그 기록 같은 거 굳이 보여줄 필요 있었나? 민수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조사관이 달라고 해서요. 앞으로는 조심해라. 괜한 일 만들지 말고. 정 씨가 집으로 돌아간 후 민수가 정미에게 말했습니다. 기록한 것 때문에 사람들이 불편해하는 것 같아. 제가 잘못했나요? 정미가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니야. 네가 잘못한 게 아니라 그냥 복잡해졌네. 다음 날부터 마을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예전과 달랐습니다. 조롱 섞인 호기심이 경계심으로 바뀌었습니다. 김 과장이 약속한 대로 일주일 후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더 많은 서류를 가지고 왔습니다. 재점검 결과 몇 곳에서 문제가 확인됐습니다. 이장과 마을 유지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민수 씨 농장은 오히려 모범 사례로 보이네요. 김 과장이 민수에게 말했습니다. 시범 농장 사업에 관심 있으시면 연락 주세요. 김 과장이 명함을 건네고 떠났습니다. 마을에는 이상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조롱의 대상이었던 집이 갑자기 주목받게 된 것입니다. 그날 밤 정미가 민수에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보는 눈빛이 달라진 것 같아요. 그러게, 좋아진 건 아닌 것 같은데. 민수가 담배를 깊게 빨며 대답했습니다. 마을에서 웃음거리였던 부부가 이제 새로운 종류의 시선을 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반드시 좋은 변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김 과장이 떠난 지 사흘 후 마을에서는 보이지 않는 압박이 시작되었습니다. 민수가 농자재 상회에 갔을 때 사장이 말했습니다. 요즘 물건이 잘 안 들어와서. 지난번에는 재고가 많다고 하셨는데요. 민수가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그때랑 지금이랑 다르지. 사장이 시큰둥하게 대답했습니다. 공동 창고 사용도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관리자 박 씨가 민수에게 말했습니다. 한동안 창고 보수 공사 들어간다. 언제까지요? 글쎄, 한 달, 두 달. 박 씨가 대충 둘러대며 말했습니다. 집에 돌아온 민수가 정미에게 하소연했습니다. 뭔가 이상해. 사람들이 우리를 더 피하는 것 같아. 정미가 김 과장이 두고 간 명함을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시범 농장 사업이 뭔지 알아봐야겠어요. 조사 때문에 사람들이 불편해하는데 또 그런 일하면. 민수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는 안 되잖아요. 정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틀 후 정미가 몰래 김 과장에게 전화했습니다. 시범 농장 사업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은데요. 김 과장이 반가워하며 설명해 줬습니다. 정부에서 추진하는 효율 농업 모델 개발 사업입니다. 어떤 조건이 있나요? 6개월간 새로운 방식으로 운영하고 성과를 측정하는 거죠. 정미가 망설이며 물었습니다. 만약에 성과가 안 나오면 어떻게 되나요? 지원이 중단되죠. 하지만 부인 기록을 보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요. 그날 저녁 정미가 민수에게 시범 사업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위험하지 않을까? 민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실패하면 더 망신당해. 순자가 며칠 후 집에 찾아왔습니다. 정미와 마주 앉아 차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요즘 마을에서 너희 얘기가 많더라. 무슨 얘기요? 정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조사관 온 다음부터 분위기가 이상해졌다고. 순자가 한숨을 쉬며 계속했습니다. 괜한 일에 나서지 마라. 조용히 살아야지. 네, 어머니. 정미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마을 공동 작업에서도 민수네는 제외되었습니다. 이장이 민수에게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인원이 차서. 항상 그런 말씀만 하시네요. 민수가 짜증을 내며 말했습니다. 그럼 어쩌라고? 마을 전체 분위기를 생각해봐. 그날 밤 민수가 정미에게 말했습니다. 이대로는 농사 못 지을 것 같아. 정미가 김 과장 명함을 다시 꺼내며 말했습니다. 시범 사업 해봐요. 정말? 네. 이미 바닥인데 뭘 더 잃어요? 민수가 잠시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해보자. 다음 날 민수가 김 과장에게 전화했습니다. 시범 농장 사업 참여하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서류 준비해서 보내드릴게요. 김 과장의 목소리에 기대감이 묻어났습니다. 일주일 후 김 과장이 직접 서류를 가지고 왔습니다. 계약 조건을 설명하며 말했습니다. 6개월간 새로운 농법으로 운영하시고요. 새로운 농법이요? 민수가 물었습니다. 부인이 기록하신 방식을 체계화하는 겁니다. 정미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제 기록이요? 효율성 면에서 상당히 우수해요. 이걸 모델로 만드는 거죠. 김 과장이 정미에게 설명했습니다. 단 실패하면 모든 지원이 중단되고 평가에도 안 좋은 영향을 줍니다. 민수와 정미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정미가 먼저 대답했습니다. 소식이 마을에 퍼지자 사람들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정 씨가 다른 유지들에게 말했습니다. 저 여자가 설치고 다니네. 조용히 살라고 했는데 말을 안 듣어. 이장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괜히 마을에 소문나면 어떡해? 그날 밤 정 씨가 다시 민수네 집을 찾아왔습니다. 민수야, 이거 그만둬. 왜요? 마을 전체가 피해 볼 수 있어. 정 씨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민수가 대답했습니다. 저희만 하는 건데 무슨 피해요? 실패하면 우리 마을 전체가 망신당한다고. 정미가 나와서 말했습니다. 실패하지 않을 거예요. 네가 뭘 안다고? 정 씨가 정미를 째려보며 말했습니다. 농협에서 일할 때 배운 거예요.
정미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정 씨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농협에서 뭘 했는데? 서류나 정리하고 농가 수익성 분석 담당했어요. 정미의 목소리가 점점 단단해졌습니다. 정 씨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도 실제로 해본 건 아니잖아. 이제 해보려고 하는 거죠. 그날 밤 민수가 정미에게 말했습니다. 괜찮을 거야? 모르겠어. 하지만 해봐야죠. 정미가 결의에 찬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시범 사업이 시작되면서 민수네 농장에는 새로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시범 농장 사업이 시작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김 과장이 정기 점검을 위해 농장을 찾아왔습니다. 어떤가요? 적응하시는데 어려움은 없고? 김 과장이 밭을 둘러보며 물었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는데 이제 괜찮아요. 민수가 대답했습니다. 정미가 새로 정리한 기록 장부를 김 과장에게 보여줬습니다. 작업 시간 대별 효율성과 수확량 변화가 그래프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이거 정말 대단하네요. 김 과장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수확량이 20%나 늘었어요. 정미가 그래프를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손실도 현저히 줄었고요. 김 과장이 더 자세히 들여다보더니 말했습니다. 이 방식대로 하면 다른 농가들도 충분히 효과를 볼 수 있겠네요. 저희만 특별한 건 아닐 거예요. 정미가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김 과장이 농장 곳곳을 돌아보며 사진을 찍었습니다. 보고서에 포함시킬 자료들이에요. 보고서요? 민수가 물었습니다. 네, 시범 사업 중간 평가 보고서입니다. 김 과장이 설명했습니다. 상급 기관에도 보고하고 다른 지역에도 공유할 예정이에요. 이틀 후 농업기술센터에서 공식 발표가 있었습니다. 마을 이장과 농가 대표들이 참석했습니다. 센터장이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이번 시범 사업 중간 평가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석자들이 긴장한 모습으로 듣고 있었습니다. 민수 씨 농장에서 상당한 성과가 확인되었습니다. 이장이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수확량 증가와 손실률 감소 모두 목표치를 웃돌았습니다. 센터장이 자료를 보며 계속했습니다. 특히 정미 씨가 개발한 기록 체계가 핵심 요인으로 분석됩니다. 참석자들의 시선이 민수에게 쏠렸습니다. 앞으로 이 모델을 다른 농가에도 확산할 계획입니다. 회의가 끝난 후 사람들이 민수 주위로 몰려들었습니다. 정말 대단하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어? 평소에 민수를 무시하던 사람들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시큰한 표정을 짓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정 씨가 다른 유지에게 속삭였습니다. 운이 좋았나 보지. 그런 것 같아. 원래 땅이 좋았으니까. 마을로 돌아온 민수가 정미에게 말했습니다. 사람들 반응이 좀 이상해. 어떻게요? 좋아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정미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시간이 걸리죠. 갑자기 바뀔 수는 없어요. 일주일 후 마을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민수가 정식으로 초대받았습니다. 이장이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민수네 농장이 좋은 성과를 냈다고 해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참석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하지만 그리 열렬하지는 않았습니다. 경험을 공유해주면 좋겠어요. 이장이 민수에게 말했습니다. 민수가 일어서서 말했습니다. 제가 한 건 별로 없고요. 정미가 거의 다 했어요. 정미가 당황해서 손사래를 쳤습니다. 그냥 기록을 좀 더 자세히 한 것뿐이에요. 한 농민이 손을 들고 물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건가요? 정미가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작업시간 대별로 수확량을 재고요. 그래서요? 언제가 가장 효율적인지 파악해서 일정을 조정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손실 원인도 따로 기록해서 예방책을 세우고요. 정미의 설명이 계속되자 분위기가 점점 진지해졌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몇몇 사람들이 민수에게 다가왔습니다. 정미 씨가 정말 대단하네. 어디서 그런 걸 배웠어? 민수가 뿌듯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농협에서 일할 때 익힌 거래. 하지만 여전히 곱지 않은 시선들도 있었습니다. 정 씨가 다른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뭐 그리 대단한 건가? 기록이나 좀 더 한 것뿐인데. 그러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날 밤 순자가 민수네 집을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표정이 많이 달랐습니다. 정미야, 요즘 마을에서 평이 좋더라. 순자가 정미에게 말했습니다. 아직 시작일 뿐이에요. 정미가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잘하고 있는 것 같아. 순자가 처음으로 정미를 칭찬했습니다.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기운이 나요. 정미의 목소리에 감동이 묻어났습니다. 한 달 더 지난 후 김 과장이 다시 방문했습니다. 이번에는 상급 기관 사람들도 함께 왔습니다. 이 모델을 다른 지역에도 확산하려고 합니다. 김 과장이 정미에게 말했습니다. 교육 프로그램 강사로 참여해 주실 수 있나요? 정미가 깜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제가요? 네, 실제 경험자가 설명해야 설득력이 있거든요. 민수가 정미를 격려하며 말했습니다. 해봐. 잘할 수 있어. 그날 저녁 정미가 민수에게 말했습니다. 꿈 같아요. 뭐가? 몇 달 전만 해도 사람들이 우리를 그렇게 봤는데. 민수가 정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조롱의 대상이었던 부부에게 처음으로 인정이라는 달콤한 맛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그들은 아직 몰랐습니다. 성과 발표 후 한 달이 지나자 예상치 못한 방문객들이 나타났습니다. 검은 승용차에서 내린 정장 차림의 남자들이 농장을 둘러봤습니다. 이곳이 그 유명한 농장이군요. 대표로 보이는 중년 남자가 민수에게 말했습니다. 대한 에그리텍 김 사장입니다. 김 사장이 명함을 건네며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는지 민수가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사업 제안 때문에 왔습니다. 김 사장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 농장과 운영 노하우를 모두 매입하고 싶어요. 정미가 집에서 나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매입이요? 네, 상당히 좋은 조건으로 제안 드릴게요. 김 사장이 서류 가방에서 계약서를 꺼냈습니다. 농지와 운영권 모두 5억에 사겠습니다. 민수와 정미가 깜짝 놀랐습니다. 5억이요? 네, 현금으로 바로 지급 가능합니다. 김 사장이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시간을 좀 주세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물론이죠. 하지만 너무 오래 고민하시면 조건이 달라질 수도 있어요. 김 사장이 의미심장하게 웃었습니다. 그날 밤 민수와 정미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떻게 생각해? 민수가 물었습니다. 갑작스럽긴 하지만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정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5억이면 다른 곳에서 새로 시작할 수도 있고, 하지만 며칠 후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정미가 몸이 좋지 않다고 호소했습니다. 요즘 자꾸 어지러워. 정미가 민수에게 말했습니다. 병원 가봐야겠어. 민수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병원에서 검사를 받은 정미가 진단 결과를 들었습니다. 과로로 인한 빈혈과 영양 결핍이에요. 의사가 정미에게 설명했습니다. 당분간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무리라는 게 정미가 물었습니다. 농장 일은 당분간 줄이셔야 해요. 의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정미가 민수에게 말했습니다. 농장 일을 줄여야 해. 그럼 어떻게 해? 사람을 구하거나 아니면 정미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때 김 사장이 다시 연락을 해왔습니다. 결정하셨나요? 아직 고민 중입니다. 민수가 대답했습니다. 사실 조건을 좀 조정해야 할 것 같아서요. 김 사장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어떻게 조정한다는 거죠? 3억 정도로. 김 사장이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이틀 후 마을에 소문이 퍼졌습니다. 정미가 몸이 안 좋아서 농장 일을 제대로 못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정 씨가 다른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역시 무리했나 봐. 여자가 그런 일을 하려니까. 이제 어떻게 할 건가? 마을 사람들의 관심이 다시 민수네에 쏠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걱정이 아니라 호기심이었습니다. 김 과장이 급하게 농장을 찾아왔습니다. 정미 씨 몸이 안 좋다고 들었는데요. 네, 과로래요. 민수가 답답해하며 말했습니다. 시범 사업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김 과장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최대한 유지해 보려고요. 인력 지원이 필요하시면 말씀하세요. 하지만 현실은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정미가 쓰러지자 농장 운영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수확 시기를 놓치는 구역이 생겼고 기록 작업도 밀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다시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역시 오래 못 갔네. 그럴 줄 알았어. 여자 하나에 의존하더니 정 씨가 민수를 찾아와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 포기하지 그래. 무슨 말씀이세요? 시범 사업 말이야. 무리하지 말고. 아직 포기할 때가 아닌 것 같은데요. 민수가 고집을 부렸습니다. 정미도 아픈데 왜 그래? 정 씨가 짜증을 내며 말했습니다. 그날 밤 순자가 민수네 집을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정미 몸은 어때? 많이 좋아졌어요. 정미가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무리하지 마라. 몸이 먼저야. 순자가 정미에게 말했습니다. 농장 일도 중요하지만 건강이 우선이잖니. 괜찮아요, 어머니. 하지만 정미의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습니다. 김 사장이 마지막으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2억 5천. 이게 마지막 제안입니다. 좀 더 생각해 볼게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내일까지만 기다리죠. 김 사장이 최후 통첩을 했습니다. 그날 밤 민수와 정미가 진지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어떻게 할까? 민수가 물었습니다. 모르겠어요. 너무 갑작스러워서. 정미가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팔면 편해질 텐데. 하지만 아까워요. 이제 좀 되는 것 같은데. 정미가 아쉬워하며 말했습니다. 선택의 기로에 선 부부에게 시간은 점점 모자라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수는 일찍 일어나 정미를 깨웠습니다. 결정했어. 민수가 정미에게 말했습니다. 뭐요? 정미가 졸린 눈을 비비며 물었습니다. 팔지 않을 거야. 민수의 목소리에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몸이 이런데. 정미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 민수가 정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규모를 줄이더라도 포기하지는 말자. 정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수가 김 사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죄송하지만 팔지 않기로 했습니다. 김 사장이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후회하실 겁니다. 그래도 우리 결정입니다. 민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김 과장에게도 연락했습니다. 농장 규모를 줄여서라도 시범 사업을 계속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줄인다는 거죠? 김 과장이 물었습니다. 절반 정도로 줄이고 관리 방식을 바꿔볼게요. 구체적으로 어떻게요? 자동화할 수 있는 부분은 자동화하고요. 정미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기록 시스템도 더 간단하게 만들 거예요. 김 과장이 잠시 고민하더니 말했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지켜보겠습니다. 일주일 후 민수와 정미는 농장을 재정비했습니다.
넓은 밭의 절반만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관리가 훨씬 쉬워질 거야. 민수가 밭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정미는 기록 방식을 대폭 간소화했습니다. 복잡한 그래프 대신 간단한 수치 위주로 정리했습니다. 이 정도면 몸에 물이 안 가면서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미가 새로 만든 기록 양식을 보여줬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런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지켜봤습니다. 정 씨가 다른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결국 규모를 줄였네. 역시 무리였나 봐. 그래도 완전히 포기하지는 않았어. 한 농민이 말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변화된 시스템의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규모는 줄었지만 효율은 오히려 높아졌습니다. 김 과장이 점검차 방문했을 때 놀라워했습니다. 단위 면적당 수확량이 이전보다 높네요. 집중 관리를 하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정미가 설명했습니다. 이 방식이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겠어요. 김 과장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순자가 농장을 둘러본 후 정미에게 말했습니다. 현명한 선택이었네. 정말요? 정미가 기뻐하며 물었습니다. 무리하지 않으면서도 결과를 내는 게 진짜 실력이지. 순자가 처음으로 정미를 진심으로 칭찬했습니다. 이틀 후 마을 회의에서 이장이 발표했습니다. 민수네 농장이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어떤 모델이죠? 한 농민이 물었습니다. 지속 가능한 소규모 고효율 농장입니다. 이장이 자료를 보며 설명했습니다. 규모를 줄였는데 수익은 오히려 늘었어요. 참석자들이 관심 있게 들었습니다. 정미 씨가 개발한 시스템 덕분인 것 같습니다. 이장이 정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정미가 일어나서 설명했습니다. 크게 하려고 무리하지 말고 할 수 있는 만큼만 하세요. 구체적으로요? 자신의 능력과 여건에 맞게 규모를 정하는 거죠. 정미의 설명에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의 후 몇몇 농민들이 정미에게 다가왔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볼까 해요. 어떻게 시작하면 되나요? 정미가 친절하게 조언해 줬습니다. 일단 현재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세요. 그 다음에는요? 무리하지 말고 단계별로 개선해 보세요. 그날 밤 민수가 정미에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진짜로 인정하기 시작하는 것 같아. 아직은 조심스러워요. 정미가 신중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확실히 달라졌어. 민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2달 후 농업기술센터에서 공식 발표가 있었습니다. 민수 씨 농장의 새로운 모델이 성공적으로 정착되었습니다. 센터장이 발표했습니다.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매우 우수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김 과장이 보완 설명했습니다. 앞으로 이 모델을 맞춤형 효율 농법으로 공식 지정할 예정입니다. 정미가 깜짝 놀라며 김 과장을 바라봤습니다. 정미 씨가 중심이 되어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하게 됩니다. 센터장이 정미에게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민수와 정미가 집에서 조용히 저녁을 먹었습니다. 힘들었지만 잘 견뎠네. 민수가 말했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정미가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이제는 확신이 서. 민수가 정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옳은 선택을 했다는 확신 말이야. 마을에서 웃음거리였던 부부가 이제는 새로운 기준을 만드는 사람들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3년이 흘렀습니다. 마을 입구에 새로운 간판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지속가능 농업교육센터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김 과장이 외부 방문단을 안내하며 말했습니다. 이곳이 전국 모범 사례로 선정된 농장입니다. 방문단 사람들이 관심 있게 둘러봤습니다. 정말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네요. 한 사람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민수가 나와서 방문단을 맞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수입니다. 아,
그 유명한 민수 씨시군요. 방문단 대표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정미가 교육 자료를 들고 나왔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건강해 보였습니다. 오늘 교육 프로그램 진행할 정미입니다. 정미 선생님이시군요. 많이 들었습니다. 방문단 사람들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마을 회관에서는 협동조합 회의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민수가 운영위원장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번 달 공동 구매 현황을 보고하겠습니다. 한 농민이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작년 대비 20% 증가했습니다. 참석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이장이 민수에게 말했습니다. 위원장님 덕분에 마을 전체가 살아났어요. 제가 한 건 별로 없습니다. 민수가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회의 후 새로 마을에 온 젊은 농부가 민수에게 다가왔습니다. 정미 선생님, 교육 프로그램 언제 신청할 수 있나요? 다음 주부터 시작해요. 민수가 친절하게 안내했습니다. 저희 방식을 배우고 싶어서 왔어요. 젊은 농부가 열심히 말했습니다. 한편 마을 한쪽에서는 다른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정 씨가 혼자 술을 마시며 앉아 있었습니다. 옛날이 좋았지. 정 씨가 중얼거렸습니다. 옆에 앉은 친구가 물었습니다. 왜? 그때는 우리 말이 먹혔는데. 정 씨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지금은 뭐 하나 결정할 때마다 민수네 의견부터 물어보잖아. 친구가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시대가 바뀌었어. 협동조합 사무실에는 전국 각지에서 온문의 전화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네, 교육 프로그램 문의시군요. 직원이 전화를 받으며 말했습니다. 정미 선생님께서 직접 진행하시는 프로그램은 예약이 많아서요. 벽에는 여러 상장과 인증서가 걸려 있었습니다. 농림부 장관상, 지속가능 농업 우수 사례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정미가 교육을 진행하는 모습을 보러 순자가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규모가 아닙니다. 정미가 교육생들에게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여건에 맞는 최적화가 핵심이에요. 교육생들이 열심히 메모했습니다. 순자가 뒤에서 그 모습을 뿌듯하게 바라봤습니다. 교육이 끝난 후 순자가 정미에게 말했습니다. 정말 대단해졌구나. 아직 배울 게 많아요, 어머니. 정미가 여전히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처음에는 걱정했는데 이렇게 될 줄 몰랐어. 순자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도 많이 도와주셨어요. 정미가 고마워하며 말했습니다. 저녁 시간 민수와 정미가 집에서 조용히 식사를 했습니다. 예전 그 낡은 집은 깔끔하게 수리되어 있었습니다. 오늘도 교육생들이 많이 왔더라. 민수가 말했습니다. 다음 달에는 해외에서도 온다고 해요. 정미가 대답했습니다. 정말 상상도 못했지. 민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때 팔지 않기로 한 게 잘한 일이었어. 정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을 게시판에는 이제 다른 종류의 글들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교육 프로그램 안내, 협동조합회의 공지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예전에 조롱글을 올렸던 사람들의 이름은 더 이상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새로운 농민들이 활발하게 소통하고 있었습니다. 정미 선생님 교육 정말 유익했어요. 다음에 또 듣고 싶어요. 그런 댓글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한 젊은 부부가 마을에 새로 이사 왔습니다. 이장이 그들을 민수에게 소개했습니다. 민수 위원장님이에요. 아, 그 유명한 분이시군요. 젊은 남편이 반가워하며 말했습니다. 이 마을에서 농사 짓고 싶어서 왔어요. 아내가 덧붙였습니다. 좋은 선택이에요. 민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미가 도움을 많이 줄 거예요. 몇 년 전 웃음거리였던 결혼은 이제 마을의 자랑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민수와 정미를 부러워하며 바라봤습니다.
그날 밤 정미가 창문 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가끔 꿈 같아요. 뭐가? 민수가 물었습니다. 이 모든 게 정미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꿈이 아니야. 우리가 만든 현실이지. 민수가 정미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마을의 밤은 평화로웠습니다. 웃음거리였던 선택이 시간의 힘으로 완전히 다른 의미가 된 지 오래였습니다. 클로징 멘트. 민수와 정미의 이야기는 단순한 성공담이 아닙니다. 외모와 편견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우리 사회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는 이야기죠. 처음에는 조롱의 대상이었던 그들의 선택이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가장 현명한 결정으로 증명되었는지 보셨습니다. 정미는 자신을 낮추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능력을 발휘했습니다. 민수는 타인의 시선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판단을 믿었죠. 그 결과 두 사람은 마을 전체를 바꾸어 놓는 변화의 주역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남들의 시선과 편견 때문에 주눅나게 되곤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가치는 겉모습이 아닌 내면에서 나온다는 것, 꾸준한 노력과 진정성이 결국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우 부부가 보여주었습니다. 시간은 모든 것의 진가를 드러내는 가장 공정한 심판관입니다. 조급해하지 말고 자신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언젠가는 진정한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